일본의 수도 도쿄로부터 약 1218km 떨어진 한 외딴 섬 이오지마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 간의 피비린내라는 혈투가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일본은 22,000의 병력 중 17,000이 사망하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고 미국은 7만의 병력 중 26,000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미국의 승리로 기록된 전투이죠. 하지만 26,000이라는 희생자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일본 카미카제 공격으로 인해 호위 항공모함 USS 비스마르크씨가 침몰했고 또 다른 호위 항공모함 USS 룽가 포인트는 소파되었으며 정규 항공모함 USS 사라토가는 대파되는 등 미국은 카미카제 공격으로 인해 물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미친 전술에 당황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을 상대로 정상적인 전투를 펼치기 힘들 것이라 판단했는데요. 전황복으로 들었던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일본을 한순간에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오지마 전투가 벌어졌던 시기는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로 이 전투가 끝나고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하시켰고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지난 오늘날 이오지마에는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역사 속에 기록된 진실을 통해 우리는 이오지마를 볼 때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한다 라는 교훈을 되새기곤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오지마에서 최근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질 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 당시 침몰됐던 미국의 호위 항공모함 USS 비스마르크씨가 해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오지마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주둔 중이기 때문에 갑자기 발견된 미국 항공모함의 존재는 과거 일본 군대를 전멸시켰던 악몽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동맹으로 끼워줬던 미국이 최근 일본의 쓸모가 없어짐에 따라 버리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길한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설득력 있어라는 말이 나오는 해석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미 침몰되었던 항공모함이 이제 와서 두 발로 해변으로 걸어 나올 리는 없겠죠. 일본 지질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이오지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대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 섬 전체가 조금씩 융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1945년 당시 인근 해안에서 침몰되었던 미국의 항공모함도 섬이 융기함에 따라 함께 올라온 것인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일본 지질학자들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일본 지질학자들이 최근 이오지마의 융기 속도를 재측정한 결과 1개월에 10cm 상승이라는 충격적 수치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하죠. 예상보다 훨씬 빠른 이오지마의 융기는 일본 인근의 지각 변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격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본디 화산섬인 이오지마에서 대분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경고를 불러일으킵니다. 일본 지각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가고시마현 기카이 섬의 앞바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대량의 돌무더기가 바다 위에 둥둥 뜬 채 발견되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다 위를 떠다니는 대량의 돌무더기의 정체는 경석이라고 합니다. 경석, 말 그대로 가벼운 돌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돌들로 인해 이 일대를 위에서 쳐다보면 온 바다가 회색으로 탁해진 상태이죠. 일본 가고시마 기카이 섬에서 촬영된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아마 1200km 떨어진 화산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 후쿠토쿠 오카노바는 대분화를 일으켜 해표면상에 섬을 형성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분화로 생겨난 경석들이 1200km 떨어진 기카이 섬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란 추측입니다. 후쿠토쿠 오카노바가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섬을 만들었을 당시 일본의 각종 언론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네티즌들은 모두 우리의 영해가 늘어났다. 이것이 바로 섬나라의 특권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수산업을 번창시키거나 새로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또 마련하였다. 여태까지 온갖 악의 무리들이 불법적으로 사할린과 쿠릴 열도, 다케시마를 빼앗으려는 음해를 펼치고 있었는데 신께서 우리 일본을 보호하사 선물을 내려주셨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열렬히 환영했죠. 하지만 일본의 전문가들과 나사는 전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이 섬은 바다의 풍화작용으로 인해 금방 없어질 확률이 높기에 일본의 영해 확장에는 하등 도움도 안 되는 반면 일본 인근의 화산 활동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은 되기에 일본 열도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경석들은 일본 수산업을 번창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끼치고 있어 논란입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 바다로 나온 일본 어선의 엔진이 경석을 흡입하며 고장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경석이 한데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냥 눈으로 확인해서 피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곳 이외에도 바다 곳곳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무수히 많은 수의 작은 경석이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어선이 경석을 미리 확인하여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지뢰밭 한가운데서 일본은 어업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재앙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뜨거운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빨아들여야 하기에 경석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아마미시의 어민들은 일주일 이상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까지 태풍 등으로 인해 날씨가 계속 나빠서 고기잡이를 못했는데 당국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를 띄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라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일본 정부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나마 일본의 산호 연구과에서는 이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만큼 많은 경석이 한 번에 단기간에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라는 의미 없는 감상과 발견의 기쁨만 표현할 뿐이었기에 일본 어민들은 어이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아마미뿐만 아니라 오시마, 오키나와, 가고시마 등 꽤 넓은 범위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경석이 해류를 따라 일본의 주업 지역 전체를 둘러싸게 되면 일본의 어업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일본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참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후쿠토쿠 오카노바 이외에도 최근 스와노 세지마에서는 지난 15일 하루 동안만 16번의 분화, 4번의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가장 높게 측정됐던 분열의 높이는 2700m였고 인근 마을이나 건물에 직접적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지만 꽤 큰 크기의 화산석이 날아가는 것도 관측되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히 활동 중인 화산이기에 일본 당국은 이것을 출입금지 지역으로 정하였죠. 하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거리만 벗어나게 되면 약 1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최근 화쇄류가 비행하는 거리를 보면 방향만 맞을 경우 이 마을에 충분히 당도하고도 남을 거리인데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사 권고는커녕 대피령도 매우 드물게 내린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일본 네티즌들은 조금만 운이 나쁘면 온타케산의 비극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정부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국민들을 방치하는 것인가? 10명 정도는 그냥 죽어도 된다는 뜻인가? 그럴 거면 정부는 무슨 명목으로 이들에게 세금을 걷는가? 라며 안일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전후 최악의 화산재해라 불리는 온타케 화산 사건은 2014년 일본 나가노현과 기후현의 경계에 있는 온타케산이 분화하여 58명이 사망하고 5명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처리된 사건입니다. 온타케산은 원래 등산객들에게 등산 명소라 불리며 화산이 폭발했던 2014년 9월 24일까지만 해도 단풍이 예쁘고 하늘이 맑던 토요일이었기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많은 등산객들이 온타케산을 찾았죠. 그런데 온타케산은 예고 없이 맹렬한 분화를 시작했고 분화가 어느 정도 잦아든 후 사건 현장을 찾은 일본 구조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남녀 커플은 정상 부근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숨져 있었습니다. 커플의 옆에 있던 카메라 내용을 확인해보니 산 꼭대기 위에서 웃은 얼굴로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화산이 폭발하며 그대로 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단풍놀이를 즐기기 위해 온타케 산을 오른 것이었기에 사연을 들은 일본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죠. 이날 똑같이 등산하였지만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는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여 엄청난 열풍이 밀려왔습니다. 즉시 쭈그려 앉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버텼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더 이상 숨을 참기도 힘들어져 이제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화산재는 이미 어깨에 소복이 쌓였고 등에 닿는 연기는 너무 뜨거워서 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첫눈으로 근처에 있던 산장을 발견했고 그 안으로 피신하여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산장으로 피신한 후에도 밤새도록 화산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화산의 열풍으로 산장 내부의 온도도 계속 높아져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러한 제가 느낀 공포감도 미친 수준이었는데 밖에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화산의 열풍을 그대로 맞으며 모든 호흡기와 장기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온전히 느끼며 죽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라며 당시의 지옥 같았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사를 해보니 온타케산은 1970에서 80년까지만 해도 활발히 활동을 했을 만큼 아직 휴화산 단계에도 접어들지 않았는데 일본의 지자체에서는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이곳을 등산하기 좋은 산으로 홍보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깟 푼돈의 관광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자국민들을 제물로 바친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 정부인지 의문입니다. 라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섬나라인 특성상 무수히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명이 1년 365일 위협받는 곳인데 그곳을 통치하는 정부는 이들의 목숨을 지켜줄 최소한의 장치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매일 발생하는 여러 사건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